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나 늘 그렇듯 시련은 우연히 찾아왔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5월, 1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수영은 오랜만에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 친구 혜진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다. 54살. 소개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외로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두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아이들은 모두 분가했다. 큰 딸은 작년에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오지만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함이 뼈에 사무쳤다. 청담동의 한 카페, 라일락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테라스로 들어서니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혹시 수영 씨세요? 그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뛰어난 미남은 아니지만 친근한 얼굴에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다. 그가 자연스럽게 의자를 빼주며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찾아오시느라 수고하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예의 바른 성품이 엿보였다. 메뉴를 권하는 말투에서도 세심한 배려심이 느껴졌다. 혹시 수영 씨, 뭐 못 드시는 게 있을까요? 여기는 디저트가 유명하다네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 먼저 드시고 싶은 것을 골라보세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의 진지한 태도와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커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헤어지기 아쉬웠던 우리는 저녁 식사까지 함께했다. 그는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었고 나를 계속 웃게 해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자 준호 씨가 말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기엔 너무 늦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그의 정중한 고집에 결국 그의 차에 타게 되었다. 차 문을 열어주면서 내가 차에 탈 때 그가 자연스럽게 손으로 내 머리를 살짝 가려 차 문틀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세심함이 놀라웠다. 그 나이 또래 남자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몸에 밴 배려심이었다. 운전하는 그에게 점점 시선이 오래 머물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보자마자 이런 감정이 들 줄은 몰랐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가슴속에서 뭔가 말캉말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과 셔츠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팔뚝의 힘줄이 눈에 들어오자 내 얼굴이 나도 모르게 빨개졌다. 내가 왜 이러지? 당황해서 창밖을 바라보려 했지만 그런 나를 눈치챈 듯 그의 시선이 느껴져 더욱 얼굴이 붉어졌다. 저녁 식사 후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수영 씨, 실은 난 수영 씨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 몰랐는데 그것도 만난 첫날에 이러는 게 저도 믿기지 않지만 뭔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진짜 이상하죠? 수영은 기분이 묘했다.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젊은 날에 빛나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꽤나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도 탄력을 잃어가는 얼굴 피부도 그 모두 평범한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니. 더욱이 우리 만남에 확신이 든다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는 게 들릴 정도였다. 그는 나의 안색을 살피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나이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제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진지한 만남을 가져봐요. 그의 솔직함에 가슴이 저려왔고 13년 만에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가 싶었다. 그가 조용히 차 안에서 내 손을 잡았다. 그러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손끝에서부터 전기가 느껴지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움을 감췄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그런데 너무 보고 싶네요. 라는 따뜻한 안부 문자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밤이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시고 꿈에서라도 만나요. 라는 달콤한 메시지로 하루를 마감했다. 이런 소소한 문자들, 기다리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라 행복했다. 남들에게는 평범할 수도 있는 메시지들이 내게는 마치 연애 편지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핸드폰 알림음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오다가 주었습니다. 하하. 그의 호탕한 웃음에 나도 입가로 웃음이 절로 새어나왔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이던가. 별다를 것 없이 투박하게 포장된 꽃다발이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꽃을 선물하는 그의 마음이 소중했고 그 안에 수북한 빨간 장미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나는 꽃을 받으며 얼굴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진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기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는데 그는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자신의 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제가 서초동에 빌딩 하나와 반포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겸손한 말투에 나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함께할 행복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만큼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수영 씨에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심각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정감을 느꼈다. 식사 후 술자리를 가지며 그는 다시 내게 사랑을 속삭였다.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불안했지만 나도 싫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지낸 날들에 대한 보상인 걸까 싶었다. 그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고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그와 술잔을 마주치며 마시는 술은 그의 속삭임 만큼 달콤했다. 준호가 수영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어요. 당신과 있는 시간은 그저 꿈만 같네요. 그의 눈빛이 애절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이 들어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요? 술이 좀 더 달큰하게 오르자 내 볼은 빨개졌다. 평소 주량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그와의 대화가 너무 설레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밤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억지로 그러실 필요는 없고 마음이 내키시면요. 오늘 밤은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서요.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수영 씨 집으로 가요. 우리 손만 잡고 있어요. 내가 약속할게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의 달콤한 말과 진심 어린 눈빛에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손만 잡고 잔다니. 남자들이 상투적으로 늘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상관없었다.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겼고 그의 수영 씨,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속삭임을 믿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의 따뜻함과 안정감,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자신감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내가 살짝 나온 아랫배를 가리자 그가 내 손을 슬며시 치우며 내 배에 키스를 했다. 당신의 모든 것은 아름다워요. 손으로 가리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요. 그의 속삭임은 수영의 마음을 녹아내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생겼다며 떠난 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이 커졌다. 밤잠을 설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반복됐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거울을 보면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에 한숨만 나왔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그 사람에게 불안함과 걱정,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결국 나는 혜진에게 연락해 진실을 물었다. 혜진아, 준호 씨 연락처 혹시 바뀐 거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수영아, 미안해. 실은 준호 씨가 유부남이래. 내가 늦게 알았는데 준호 씨는 이런 식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사라지는 일을 여러 번 해왔대. 빌딩과 아파트 이야기도 모두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 저번 주에 이 사실이 모임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 잠적 중이라네. 나도 오늘 들어서. 혜진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다. 내가 잘 알아보고 널 소개시켜줬어야 했는데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라 평소 매너도 좋고 해서 꿈에도 몰랐어. 너무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달콤한 거짓말에 바보같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남자를 그렇게 믿어버리다니. 그는 그냥 하룻밤 즐길 여자를 꼬시기 위해 내게 온갖 꿀같이 달콤한 말들을 해댄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나에게 그런 완벽한 사랑이 찾아올 리 없지. 자조적인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미련한 내가 무슨 사랑이야.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 볼 줄도 모르고 하는 생각만 들었다. 친구들의 안부 전화도 받기 싫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처가 조금씩 아물면서 나는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준호 씨는 사랑, 결혼이라는 달콤한 말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살아있을 적에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곁을 지켜주는 행동으로 항상 사랑을 보여주었다. 겨울밤 내가 기침을 하면 말없이 일어나 꿀차를 끓여주고 내 손이 차가우면 자신의 주머니에 손난로를 넣어두었다가 슬쩍 내 손에 쥐어주곤 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던 것이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또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 외로웠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렸다. 내가 나를 아끼고 스스로 단단하게 서지 못하면 늘 이런 일에 휘말리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마음은 고결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계절이 지나 다시 봄이 왔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고 이 경험을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사기꾼을 만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교통사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듯이 나는 더 이상 나를 탓하지 않게 됐다. 그 대신 나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동네에 도서관 독서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수 씨라는 분을 알게 됐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친절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행동들로 진심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하며 서두르지 않았다. 어느 날 내 손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는 갑자기 사라진 후 10분 뒤 어디선가 밴드 하나를 구해와 조용히 내게 내밀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가벼운 기침을 했더니 뜨거운 대추차가 든 보온병을 무심히 내 앞에 두고 갔다. 화단을 정리하고 거칠어진 손으로 수업에 나간 날 그는 내 손을 눈여겨보더니 다음 모임에 가방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의 핸드크림을 몇 개 가져와 멋쩍은 듯 나를 포함한 주변 몇 명에게 선물했다. 그의 이런 작은 배려들은 수영에게 죽은 전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이것이 진정한 설렘이구나.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는 진짜 설렘. 가랑비가 오던 날 우연히 태수 씨가 오르막에서 힘들어 하시던 동네 어르신의 폐지가 잔뜩 든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슈퍼 앞에서 다리를 다쳐 거리를 헤매던 강아지를 구조해 치료해주고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반년을 넘게 지켜본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한결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촌스러운지는 알지만 오늘은 날이 좋아서 흔한 문자가 아니라 당신께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번 주 당신이 꽃을 보며 짓던 미소가 너무 아름답더군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랍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편지를 읽으며 내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이런 게 진짜 설렘이구나 싶었다. 지금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감정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려 한다. 어제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영 씨,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을 함께 걸어볼까요?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하던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요. 함께 걸어요. 그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를 보며 나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이지만 그 사기꾼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들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태수 씨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배우고 있다. 사랑은 급하지 않다는 것을, 진심은 시간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태수 씨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후에 비가 온다네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래,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가보자.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며 생각했다. 꽃은 떨어져도 다시 피는 법이다.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닫혀 있을 필요는 없다. 나는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